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상을 추천을 하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딥러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 예전부터 사실 그 추천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디에서 쓰여 왔는지를 제가 몇 가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스 추천에서 사용이 됐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를 봤으면 그거랑 연관된 다른 뉴스 기사를 또 보여주는 식으로, 왜냐면은 신문을 보더라도 저희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특별히 자기가 관심이 있는 뭐 경제면만 본다든지 아니면 사회면만 본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비슷한, 읽었던 뉴스 기사와 비슷한 뉴스 기사를 이제 추천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딥러닝 추천 알고리즘이 쓰여있고요. 그리고 리뷰도 보시면, 리뷰는 예를 들어서 그 삼성 모니터 랭킹 같은 거를 어떤 사람이 읽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모니터를 뭔가 사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뭐 LG 모니터를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한성 그런 모니터에 대한 리뷰 글들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기호에 맞춰서 영상이 아니라 그런 리뷰 글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음악 추천도 상당히 저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멜론 같은데 스트리밍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저희가 그 듣고 있는 노래랑 굉장히 유사한 장르의 혹은 유사한 느낌의 곡을 추천을 하는 등의 그런 식으로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미 나와있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유튜브도 컨텐츠 추천하면 되지, 뭐하러 유튜브가 이렇게 새롭게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볼 예정인데요. 유튜브가 새로운 알고리즘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우선 유튜브에는 다른 사이트의 글이나 아니면 뭐 영상에 비해서 너무나도 압도적인 양의 영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월등히 많은 영상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고리즘을 갖다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업로드도 굉장히 요즘 핫하게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초당 수시간에 해당되는 영상의 길이가, 그러니까 영상들이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튜브의 규모에 비해서 초당 몇 시간 정도 올라오는 거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이거를 24시간 하루 동안 올라온 영상 길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하루가 몇 초죠? 하루가 몇 초인데 거기 또 몇 시간이 곱해지는 거니까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올라오는 게 거의 뭐 한 일주일분이 올라온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갖고 있는 영상의 수는 상당히 많은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독, 그 정도로 뭔가 이 직접적인 피드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유튜브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자기네들만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제안하는 모델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네트워크는 요 후보군을 만드는 네트워크가 되고요. 그래서 수백만 개의 영상들 중에서 이 사람이 볼 법한 수십 개의 영상을 우선은 뽑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수십 개의 영상들의 순위를 매겨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장 볼 법한 영상을 순서대로 저희에게 추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의 활동 히스토리 기반으로 입력을 준다고 써있는데,
요 활동 히스토리는요,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뭐 예전에 봤던 영상, 뭐 구독했던 채널, 아니면은 뭐 장르라든지 좋아요를 눌렀던 영상들, 싫어요 눌렀던 영상들, 그런 것들을 봐서, 물론 이제 시청 시간도 중요하겠죠. 30분짜리 영상을 뭐 한 2초 보고 말았다든지 그런 거는 뭐 크게 고려를 안 하지만, 뭐 5분짜리 영상이더라도 끝까지 시청을 했으면 그런 거는 좀 무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활동 히스토리를 굉장히 입력으로, 특징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백만 개 중에서 이제 영상을 볼 법한 수십 개를 우선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영상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요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 사람이 가장 볼 법한 영상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 오른쪽에 그림 여기 보시면 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랑, 그리고 요 누군가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1위부터 쭉 나열을 해서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높은 수준의 리콜을 필요로 한다라고 써 있어요. 리콜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진짜 참인 것들 중에서 우리의 알고리즘이 참이라고 분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써드리면, 전체 참 분의 분류된 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뭔가를 추천을 했을 때 그 추천해준 영상을 이 유저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추천을 안 해준 거면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니 별 상관이 없지만, 이 사람이 싫어하는 영상을 우리가 알고리즘이 추천을 해주는 거는 상당한 그 뭐랄까 불편함 같은 거를 겪을 수가 있겠죠, 이걸 쓰면서. 그래서 리콜이 더 중요하다, 프리시전 더 중요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리콜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와 영상의 수치화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엔 딥러닝으로 뭔가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저의 활동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지금 보고 있는 영상 혹은 업로드 돼 있는 영상들의 어떤 특징을 좀 숫자로 변환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유튜브는요, 요 영상을 추천하는 거를 분류 문제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 보시면 WTI라는 거는 시점 T에서 W라는 영상을 보고 있을 확률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U랑 C는 유저와 컨텍스트라는 뭐 특징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거는 저희 익히 봐왔던 어떤 그 소프트맥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엑스포넨셜에 뭔가 VJ와 U가 곱해져 있는데, 이거는 예전에 쓰이던 어떤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매트릭스 팩토리제이션은 뭐냐면, 여기에 10명의 유저 분의 데이터를 모아요. 여기에는 5개의 영상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뭔가 이렇게 행렬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영상을 만약에 3개를 추천해 준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10명분의 또 다른 행렬을, 이거를 이제 유저라고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봤던 영상들을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요 부분,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건 요 부분이고요. 결국 요 유저에 해당되는 행렬을 찾아내는 것을 그 Matrix Factorization 이라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지금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의 소프트맥스로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그 확률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어떤 시점 t에서 유저가 그 영상을 보고 있을 확률을 말한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를 보면 엄청난 양의 클래스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수백만 개의 영상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엄청난 양의 클래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뒤에 붙어있는 멀티 클래스 분류는 뭐냐? 영상을 수백만 개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볼 법한 거는 다 뽑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멀티 클래스 분류다,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 그렇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U를 수치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왜냐면 유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결국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와 어떻게 좀 쉽게 계산을 해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수치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좋아요 싫어요나 아니면 유튜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 같은 눈에 보이는 피드백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특성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한다는 거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지역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고, 아니면 이 시청자의 뭐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분야의 영상을 보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유저가 주는 피드백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특징들을 좀 분석해내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보군 생성하는 부분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지금 네트워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Embedded Video Watch와 Embedded Search Token이라는 게 나오죠. Embedded라는 거는 뭐 수치화가 돼 있다, 원래 수치가 아닌 것을 뭐 수치화했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디오 워치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봤던 영상들을 어떻게 수치화를 시켰다는 얘기고요. 서치 토큰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유튜브에 검색했던 검색어들을 이제 수치화 시켜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은 서치 토큰도 여러 개로 이제 검색어도 다양하게 있을 거고, 이 사람이 검색했던, 그리고 이 사람이 봤던 영상들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수치를 우선은 평균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결국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치 토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평균을 구해서 합쳐주는 거예요, 두 개를. 그 지오그래픽 임베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국가, 나라별로 유행하는 게 또 다르고 감성도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는 뭐 재밌게 보지만 뭐 일본 드라마는 나는 좀 재미없다더라 하는 식의 그런 기호가 이제 국가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라기보단 지역이죠. 지역에 따른 그 코드들도 분석을 했다고 하고, example age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수많은, 여기서 말하기로는 뭐 한 몇백 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학습을 시킬 때.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 렐루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FC Fully Connected 레이어 안에다가 쭉쭉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네트워크의 출력 값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킬 당시에는 이렇게 소프트맥스로 들어가가지고 해당 클래스 이제 본다 안 본다겠죠. 그거를 이제 요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학습을 우선 시키고, 저희에게 서비스로 실제로 제공이 될 때는요, 여기 네트워크의 출력 값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볼만한 영상이다 아니다를 갖고 있는 어떤 분포잖아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제일 비슷한 놈 몇 개를 뽑아가지고 요 탑 N개만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백만 개 전부에 대한 이 사람이 뭐 본다 안 본다에 대한 확률을 전부 갖는 거고, 수백만 개의 비디오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놓고 그 중에서 탑 N개만 뽑아가지고 저희에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example age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example age라는 거는 뭐냐면 영상의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영상을 보는 유저의 나이가 아니라 영상의 나이다. 왜냐면은 저희도 구독하고 있는 채널의 기존 영상들도 물론 꾸준히 계속 보겠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채널이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를 좀 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옛날 영상보다는. 그래서 유튜브도 이거를 사실 알고 있었어요. 새로 올라온 영상들이, 조금 따끈따끈한 영상들이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온다, 그러니까 추천했을 때 이 사람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건 알았는데, 이거를 여기 보시면 추론 시에는 올라온 시간을 전부 같은 걸로 취급해가지고 추천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만약에 이 업로드된 시간을 실제로 계속 계산을 염두에 두고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올라온 영상보다는 확실히 새로 올라온 영상들만 추천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조금 더 꾸준한 성능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때는 이 올라온 시간을 고려해서 네트워크가 새로 올라온 영상은 이 사람이 볼 가능성이 높구나를 알게 하되, 실제로 서비스로 제공이 될 때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example age였어요. 영상이 언제 올라왔는지까지 유튜브는 사실 보고 있다는 거,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유튜브가 되게 많은 거를 고려해서 알고리즘을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느꼈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려면은 뭐 얘네가 공개한 알고리즘을 분석하면은 조회수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어떤 특징을 쓰고 있는지 전부 밝히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상의 조회수를 높이는 전략으로서 택할 수 있는 거는 잘 나가는 영상하고 비슷하게 만들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썸네일 같은 것도 분명히 고려 대상일 테니까, 그런 썸네일도 유명 유튜버들과 비슷하게 좀 성의를 다해서 만든다든지, 영상 길이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데 도움이 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후보군을 만들었으니 이제 그 후보군으로 나온 영상들의 순위를 매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했던 그 후보군 생성 네트워크랑 거의 비슷한데 입력으로 들어가는 특징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이 사람의 영상에 관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일일이 다 합쳤다가, 그러니까 이건 개별을 나타내는 거고, 개별적으로 고려도 하고, 여기 평균도 냈잖아요. 평균도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본 각각의 영상의 특징과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평균 기호도 같은 거를 전부 고려를 했다는 거고, 유저 랭귀지와 비디오 랭귀지는 그 영상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 영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또 임베딩을 해서 넣어주고, 이것도 time since last watch라는 거는 설명하기가 살짝 까다롭네요. 이거는 뉘앙스로 보자면 영상을 시청한 시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영상을 얼만큼 봤는지를 영상을 또 고려를 하고요. previous impression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유저 히스토리를 또다시 normalize 해서 특징으로 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또 얻어낸 갖가지 특징을 가지고 또 요 앱식층을 통해서 뭔가 출력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출력을 훈련할 때는 웨이티드 로지스틱이라는 거는 사실상의 그냥 그 네트워크의 출력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역전파를 시켜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요. 근데 이때는 클래스 분류로 들어가게 되겠죠. 클래스 분류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도 클래스 분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확률을 가진 순으로 추천을 해주겠죠. 근데 어쨌든 그 훈련할 때는 그런 식으로 클래스 분류로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제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이 될 때는 클래스 분류로 가는 게 아니라 회귀 문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문제인데 무엇을 예측하는 회귀냐, 이 사람이 해당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볼지, 즉 요 위에 있는 요 wx 더하기 b 부분이요, 그 expectation이 되는 거예요. expectation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평균 시청 시간, 이게 영어를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 사람이 그 영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을지에 대한 회귀 문제로 저희에게 그 서비스가 제공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건 결국 뭐냐, 유튜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저희 추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후보군 생성이다. 후보군 생성은 뭐냐, 수백만 개의 영상 중에 이 사용자가 볼 법한 영상 수십 개를 추출하는 것, 그것이 후보군 생성이고, 그 다음에 후보군의 순위로 이제 가장 위에 보여주는 영상은 이 사람이 가장 이것이 시청 시간이 길어지는 순서대로 영상을 추천해 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된 시간은 그 학습할 때만 고려를 하고, 저희에게 후보군을 추출할 때는 실제로 영상이 업로드된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 동시에 올라왔다고 가정한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알고자 하는 거는 그 시청자가 그 영상을 얼마 동안 보는지, 그 시청 시간이 최종적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그런 무슨 에이지였죠? 무슨 에이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여기서 소개한 뭐 영상 시청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검색어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수백 가지의 특징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당연히 좋아요, 싫어요, 뭐 구독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영상에 뭐 끼워놓은 광고의 개수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알아낼 수 있는 모든 정보도 아마 다 때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 생각보다 네트워크는 간단했습니다. 후기로는 네트워크가, 저는 되게 특이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추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네트워크는 보기보다 그냥 평범한 MLP 모델을 쓴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건 역시 데이터였다. 데이터를 유튜브는 정말 빅데이터로 저희의 시청 기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간단했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의 수가 달랐다.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다른 이제 기존의 방법들과는 다르게 투 스테이지로 나눠가지고 후보군 추출과 그 추출된 후보에서의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뭐 어느 정도 그런 계산 시간을 줄이는데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